안녕하세요.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또 돌아왔어요, 여러분. 날씨가 쳐서 지나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이슬입니다. 정말 옛날 어르신들의 그 절기를 정한 지혜가 또 한 번 느껴지는 이슬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거죠? 늘 찾아올 때마다 잔소리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도 이렇게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제 업이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죠. 저는 이번 지방직 9급에 합격한 띠리리입니다. 네, 와! 집열까지는 밝혀줘도 되는데, 집열이? 저는 건축직. 그렇군요. 자, 건축직에 합격하시는 우리 수험생, 이제 수험생이 아니죠? X 합격생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 제가 대신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어요. 건축직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솔직히 그냥 대학도 그랬고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건축 일을 해서 그나마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고르자. 현장 경험이 그럼 좀 있으세요? 네, 조금은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두 번째 질문, 수험 기간은 얼마나? 작년 9월 12일에 시작해서 총 9개월 정도. 9개월 만에, 와우, 9개월 만에 합격하셨어요. 와, 이 굉장히 그 짧은 기간에 합격하셨는데, 자, 본인의 수험 기간을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처음에 한 4개월 정도는 수업만 계속 들으면서 학원에서 자습하면서 하다가 자습하면서 2달은 이제 완전히 독학으로 4개월은 수업만, 2달은 독학으로 부족한 부분을 인강으로 병행하면서 그럼 이제 3개월이 남았네요? 이제 학원이 아니라 집에서. 그럼 이 2달 동안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학원에 계셨던 거예요? 네, 학원 자습실에 계속. 자습실에서. 그럼 6개월 정도는 자습실, 학원이 있었고 마지막 3개월 정도는 집에서. 그 집에서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공부한 양이 솔직히 적지 않다 보니까 그것만 이제 제대로 하고 가자. 6개월 동안 공부한 걸 하고 가자. 네, 그것만 붙이면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방법, 정말 지혜롭게 양을 줄여서 그걸 미친 듯이 복습해서 갔다, 이렇게 정리될까요? 네. 오, 되게 훌륭하다. 수험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3달 정도를 내가 집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의심스럽거나 내가 이렇게 되나?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솔직히 처음에 이런 계획을 잡았을 땐 너무 불안해가지고 아무래도 솔직히 제 베이스가 완전히 없어서 노베이스. 네, 거의 진짜 남들이 말하는 노베이스 수준이 아니라 진짜 심각할 정도. 심각한 더 들어가요, 땅으로? 네, 거의 바닥. 진짜. 바닥, 진짜 바닥. 네. 바닥이었죠, 여러분. 좀 두렵긴 했었는데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가 점점 생기면서 의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와, 정말 진짜 저 사실은 뭐 짧은 기간에 합격하신 것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학원 수업을 듣다 보면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성향이 좀 짙어지고 사실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 또 그게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마지막에 3개월을 집에서 물론 이제 인강도 병행하셨을까요? 그랬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내가 배운 걸 복습해야겠다 이 결심을 했다는 게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3개월을 혼자 공부할 때의 장점은?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고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계속 내가 필요한 부분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의지력이 필요하다는 의지력이 필요하다는 단점. 그럼 또 이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의지력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열심히 하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막 확 꺾이는 그 시간이 분명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잠을 잔다거나 일단 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체력이 부족해서 그래도 절대 놀지는 않아요. 왜 그럼 원래 노베이스였어요? 사실 제가 국어나 영어나 그냥 언어를 전부 싫어했어요. 국어, 영어를 매우 싫어한 케이스. 그러면 질문, 건축직과 관련된 전공 과목은 괜찮았던 거네요? 정확히는 건축 전공만 괜찮아요. 전공만 괜찮고 국영사는 삐리리? 네, 세 진짜. 과목이 비교적 저쪽 지하철이었다? 네. 전공 과목은 원래 좀 공부를 했던 거네요? 학부 때부터? 네, 그렇죠. 전공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럼 접근하기 좀 좋았어요? 네, 좀
보통 전공을 어려워하는데 저는 완전 반대였어요. 아 그렇구나. 사실 국열 합격에 전공 과목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 케이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럼 전공 과목 두 과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뭐뭐 시험 보셨어요? 건축 계획하고 건축 구조 이렇게. 건축 계획, 건축 구조. 이 두 과목이 이름만 들어도 사실 좀 저는 거리가 멀고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직렬들이 기출도 사실 막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빠방한 편이 아니고 또 이렇게 공부할 때 선생님도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전공 과목 공부하셨어요? 건축 계획을 음. 좀 설계 쪽에 가까워서 아, 솔직히 비전공자분들도 건축직을 아. 많이 하기 때문에 계획은 비교적 많이 계획은 수월해요. 수월하고 네. 문제는 이제 구조인데 구조인데 계산을 한다거나 역학 이런 걸 해야 돼서 계산, 역학. 사실상 그거에 되게 두려워하시는데 전공자도 쉬운 과목이 아니라 아, 전공자도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과락이 많이 나서 그러면 학원을 찾아서 공부하신 거 아니면 이 두 개는 비교적 내가 기본이 있으니 혼자 이렇게 책을 보면서 공부하겠다 이쪽을 택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하려고 했는데 음. 그래도 수업을 한번 들어보자 괜찮은데 해서 듣게 됐어요. 아 학원에 있는 그럼 그 직렬 수업을 들으신 거네요? 네. 그러면 노베이스였던 이제 국어와 국사 얘기를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죠? 국사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국사는 좀 위험한 공부법일 수 있는데 아 위험한 공부법 궁금하다. 기본 이론만 듣고요. 나머지는 다 독학으로 해버렸어요. 그럼 독학을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기출을 누가 툭 던져도 바로 나올 정도로 암기를 해버리자. 요즘 국사가 쉬워졌거든요. 이 방법이 먹힐 수 있죠. 기출을 열심히 해서 기출을 톡 치기만 해도 OX가 나올 수 있게 한다.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어 얘기를 해봅시다. 노베이스에게 국어는 어떤 과목일까요? 솔직히 난이도로 뽑으라고 했으면 저는 국어가 가장 어려웠어요. 어떤 측면에서요? 요즘 추론형 문제도 추론형 있었고 문제. 그것도 쉽지 않았고 음. 무엇보다 저는 문법이라는 걸 아예 처음 봐서 진짜 문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포기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포기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러면 포기하지 않게 된 공부법을 한번 들려주시죠. 그건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일단 아는 게 없다 보니 암기가 되면 암기가 이해가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업만 듣고 네, 제 수업만 듣고 바로 복습하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인강으로 또 듣고 그리고 다음 수업 바로 또 예습. 아 그러니까 실제로 현강에서 그 해당되는 분량의 수업을 듣고 복습하는데 그 복습할 때 인강으로 복습을 하고 그 다음 강좌를 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네. 시스템으로 공부를 하신 거네요? 네. 아 그렇게 이제 수업을 2달 동안 과정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수업 때 추천해주신 기출을 바로 기출을 바로 너무 잘했다. 저 이론 듣고 기출 넘어갔어요. 기출은 어떻게 공부했어요? 기출은 일단 거기에 정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해설하고 그렇죠. 기본 강의가 끝나면 그 분량만큼 공부를 바로 나가요. 잠깐만 그러면 기본 이론 들을 때 바로 복습을 기출로 했다 그 뜻이에요? 네. 제가 추천한 제일 좋은 방법 이론을 들을 때 기출 정의를 병행해서 들은 수업에 대한 내용을 기출로 바로 확인을 했다 그 뜻인 거죠? 네. 와 되게 훌륭하네. 그럼 이게 2개월 동안 이루어진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저는 그 후로 음. 양을 많이 늘리면은 저에게 득이 되는 게 없을 그렇지 것 같아서 어차피 나는 베이스도 없는 양을 늘려봐야 득이 없다. 그래서 확실히 알고만 가자 기출을 계속 돌리면서 기출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리고 틈틈이 하프를 좀 틈틈이 하프를 풀면서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따라도 따라갈 수가 있게 됐어. 네. 마지막에 문제풀이 했어야 했어요? 동영 모의고사를 했던 동영모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 이론, 그다음에 기출정에 할 수 있다면 하프, 그다음 마지막 동영. 그래서 쭉 초단기 커리를 정말 타셨네요. 와. 합격하게 된 이 국어의 과정 중에 이건 꼭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면 확실히 기출인 것 같아요. 기출정에 다 나온 건데 기출정에 감사합니다. 이 수업하는 동안 이것만은 내가 꼭 지키자 하는 게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이것도 음. 이제 강조 많이 해주셔서 아 제가 강조했던 건가요? 항상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그쵸. 근데 생각보다 그 말은 참 쉬운데 이게 꺾이지 않은 마음이 되게 힘든 게 살다 보면 맨날 꺾이거든. 오늘도 맞아. 오다가 꺾이고 또 이거 하다가 꺾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계속 이걸 유지해요? 항상 그 슬럼프가 오는 시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냥 그때가 가장 점수가 낮을 때다. 오히려 슬럼프 봤을 때 이때가 내가 점수가 제일 낮은 때다. 네. 더 이건 치고 올라갈 것이다. 네,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보다 더 낮을 수 없다. 네. 항상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 코칭 말하는 베이스가 없었던 게 오히려 내가 이거보다는 낫겠지, 이거보다 낫겠지, 나를 이렇게 좀 치열업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원국어 수험생들께 정말 이렇게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었다 하는 게 있다면
본인을 의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피드백은 좋지만 의심을 너무 하다 보면 계속 슬럼프만 오게 돼요. 아, 나를 너무 의심하면 슬럼프에 빠지니까 오히려 피드백으로 생각하고 아 내가 이 부분을 좀 점수가 낮구나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치고 나가되 나를 의심하지 말라. 아,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게 되거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럴 때 믿자. 나를 믿자. 귀한 자리를 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9개월 만에 합격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공직에 임하시면서 또 좋은 얘기도 많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공직자로서의 포부? 이런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냥 일관성이 있는 아. 그런 이 아우라도 약간 일관성 있는 공무원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계획을 했어요. 앞으로 길을 축복하고 또 멋진 공무원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응원하고요. 또 회원과 여러분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열공하시고 저는 또 다음에 귀한 분 모시고 또 돌아올게요. 안녕.